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이용석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사는 곳은 파주고요. 저희 집 옥상에서 북한 땅이 보입니다. 요새 막 어물풍선 날아다니는 동네고 밤에 북한이 대남방송 늑대 울음소리 같은 거 틀어놔서 좀 스산한 동네에서 왔고요. 여기 길에 많이 부산 시민들께서 지나다니시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28일부터 오늘까지 백스코에서 마덱스라는 무기박람회가 열립니다. 무기박람회는 무기회사들이 부스를 차리고 무기를 팔고 또 각국의 무기 획득 담당하는 고위 군인들, 공무원들이 와서 무기를 사가는 그런 행사인데요. 저희는 이 무기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무기박람회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K-팝과 같은 문화상품과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말고는 쓸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살인 무기를 판매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백스코에서 열리는 마덱스에 무기를 사러 오는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독재 정부나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선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여기서 무기를 사가서 자신의 나라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여러 시위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이웃나라를 군사적으로 억압할 때 여기서 판매하는 무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마덱스에는 이스라엘의 국영기업인 IAI라는 무기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덱스 행사장 안에 들어가 보면 부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을 마쳤다고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전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의 주민들, 어린이들, 여성들을 학살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쓰였다는 뜻입니다. 그게 세일즈 포인트가 된다는 게 저희로서는 매우 두렵습니다. 특히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부마 항쟁이라는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고 부산 시민들이 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도시에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무기를 파는 행사가 열려서는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만의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부산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면 부산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도시로 더욱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도시, 살인과 파괴가 시작되는 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이 부산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그걸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서 지켜보시는 경찰분들도 아마 부산 시민들이실 텐데 직업적인 이유로 저희를 이제 유심히 지켜보시지만 한 명의 시민으로서는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충분히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저희가 짧게는 2시간 그 정도 여러분께 말을 건넬 텐데요. 지나가면서 궁금하시면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야기 듣고 가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덱스에 이스라엘의 국영기업인 IAI가 부스를 차리고 자사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고 또 오늘은 오지 않았겠지만 어제까지는 각국에서 무기를 사러 온 관계자들이 쇼핑을 하던 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해군 지휘부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기를 구매했다면, 거래를 했다면 여기서 사들인 무기로 가자 지구의 주민들을 학살하는데 또 그 무기가 쓰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팔레스타인 문화연대에서 활동하시는 제임스님을 모시고 이스라엘의 해군 관계자를 초대한 마덱스를 규탄하는 또 IAI 계속 이게 이스라엘의 국영기업인 IAI가 여기에 참여한 것을 규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임스님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더 신나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작년에 팔레스타인 문화연대가 이 한화를 비탄하는 성명서를 썼어요. 그리고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의 계열사이자 주 한화의 자회사인 한화시스템은 2021년 10월 21일 이스라엘 방산 업체인 엘타 시스템 그리고 엘빗 시스템과 기술 협력 증진 및 신규 수출 기회 모색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현재 이스라엘 방산 업체와 협력하고 지금은 지원하는 주한화의 행위는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인 학살에 공모하는 것과 다름없다. 엘타 시스템은 킬러 드론을 공급하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의 자회사로 현재 점령지 내의 팔레스타인 마을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무인 D9 불도저를 시험하고 있다. 엘빗 시스템은 이스라엘 군이 사용하는 드론과 지상 장비의 85%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9년, 2012년, 2014년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 당시 이스라엘 군의 드론을 판매했다. 또한 엘빗 시스템은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2004년 국제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한 서한지구 권리 장벽의 감시 시스템을 공급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LBC 백린탄과 집속탄과 같이 법으로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엘빗과의 거래는 곧 전범 기업과 거래를 의미한다. 여기서 경찰들이 맞죠? 이 불법 행위를 왜 안 막혀요? 왜 안 막으세요? 네, 한국이 회원국으로 속해 있는 UN 난민기구 UNHCR 등 세계적인 기구들이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한 것에 따라 주한화는 집단 학살에 가담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이스라엘 무기 제조업체와의 모든 협력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MOU를 취소하고 이스라엘 지부를 철수하는 등의 투자 철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2017년 에어 캐나다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맺은 MOU를 취소하였다. 또한 작년 초 한화 에어스페이스가 엘빗과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시기인 2024년 2월 일본 이토추 상사 이토추 코퍼레이션도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의 MOU를 종료했다. 지금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2024년 10월 19일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불법 행위로 규정한 만큼 한화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종청소와 집단학살에 대한 모든 고문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찰들이 이 범죄 행위 왜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대량 학살과 인권 침해에 공모하는 것은 우리는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며 이를 적극 실천한다는 주한화의 인권 경영 헌장과 정면으로 모순한다. 나아가 주한화는
자회사와 이스라엘 무기 제조업체와의 관계를 종료해야만 자체 윤리 강령 제5편 제10조 제5편 제10조 회사는 국가 및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화가 집단 학살을 공모하는 모든 사업을 중단하지 않다면 이는 국제법과 자체 윤리 강령 모두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임을 역설하는 바이다. 우리는 주한화가 엘빗, 델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의 양해각서 MOU 및 무기 계약을 포함한 모든 사업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호를 다 같이 외쳐볼까요? 제가 잘 보이도록 피켓을 들어주세요. 구호는 끝에만 3번 이렇게 같이 외쳐주시면 되고요. 해보겠습니다. 가자 학살 이스라엘 해군 지휘부 초청한 마덱스를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스라엘 전쟁 기업 IEA 참가를 이거 저만 못하나요? 네, 이스라엘 전쟁 기업 이스라엘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가 참가한 마덱스를 규탄한다. 가자 학살 공범 마덱스를 규탄한다. 네, 무기 박람회는 부산에서만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다른 도시에서도 아주 많은 무기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는 공군이 운영하는 서울공항에서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인 서울 아덱스가 열리고 있고요. 2년마다 열리고 있고 올해 가을에 열립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에서는 치안산업대전이라고 경찰 무기를 세일즈하는 박람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이 금지를 권고한 엄지수갑 같은 그런 아주 나쁜 반인권적인 무기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한때 민주화운동 때 울게 만들고 또 더러는 많은 분들이 죽게 되었던 그런 최루탄 혹은 물대포 같은 경찰 무기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웃도시 창원에서는 이순신 방위사업전이라는 그 무기박람회가 열리고 있고요. 이 무기박람회에 참여하는 무기업체들은 보부상처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일본 등지에서 무기박람회들이 열리고 있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나라와 대만 등지에서 식민지에서 수많은 인권 침해와 착취를 벌이면서 전후에 평화헌법을 만들고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약속했지만 최근 들어서 무기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백스코에서 열리는 마덱스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DSEI라는 무기박람회가 열리고 있고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일본이 재무장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방위산업을 육성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무기산업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며 저희처럼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에서 오신 젠코의 대표 토모히로 선생님을 모시고 일본의 이야기를 듣고 연대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화회라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마덱스 돌려다니면서 아주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아이들한테 저의 일이 어떤 일인지 설명하는 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아빠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어로 발언하겠습니다. 私は今日ここプサンで死の商人たちが人殺しのための武器を売買し全世界の平和を脅かしていることに危機感を抱いて参加しました。 오늘 저희는 이곳 부산에서 죽음의 상인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무기를 사고 팔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日本は軍国主義の反省から不正を定めた憲法9条を持つにもかかわらず武器輸出三原則が廃止され沖縄を中心に新たな軍事基地建設が行われ空港や港などの民間施設も軍事利用できるようになるなど軍事大国化が進んでいます。 일본은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전쟁을 금지한 헌법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수출 3원칙이 폐지되고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 등 민간 시설까지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군사 대국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軍事費は2023年から毎年1兆円ずつ増加し来年度は8兆8000億円となり過去最高となりました。 군사비는 2023년부터 매년 1조 엔씩 증가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은 8조 8천억 엔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それは台湾有事を想定し韓国、アメリカ、フィリピンなどとともに中国への包囲網を作り東アジアの軍事的緊張を高めているからです。 이는 대만 유사 사태를 상정하여 한국, 미국, 필리핀 등과 함께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一度戦争が起これば命を失うのは市民です。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목숨을 잃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絶対に許してはいけません。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日本ではこの急速に拡大する軍事化を許さない戦いが続いています。 급속히 확대되는 군사화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싸움이 일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沖縄では毎日基地建設をさせないと資材搬入の阻止行動を行っています。 오키나와에서는 매일같이 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자재 반입 저지 행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イスラエルによる虐殺を許さないと BDS 運動が各地で行われています。 이스라엘에 의한 학살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イスラエルや関連企業への抗議行動が日々行われています。 이스라엘 및 관련 기업에 대한 항의 행동도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私たち電工は日本での最大の軍事企業三菱などへの軍事企業それからイスラエル関連企業への抗議行動を継続的に行っています。 저희 젠코는 일본의 최대 군사기업인 미쓰비시 등 군수기업과 이스라엘 관련 기업에 대한 항의 행동, 미국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시민들과의 연대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アメリカ・パレスチナの市民と連帯した運動を継続して取り組んでいます。 먼저 해버렸습니다. ガザへの虐殺に日本も加担しています。 가자 지구에 대한 학살도 일본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日本政府は年金の積立金をイスラエルに投資し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국민의 연금 적립금을 이스라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虐殺に使われているイスラエル製のドローンを購入しようとしています。 학살에 사용되고 있는 이스라엘제 드론 구입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日本の軍需産業である三菱、IHI、スバルなどの軍需産業はイスラエルによりガザ空爆に利用されている F-35 の製造に変わっています。 일본의 군수산업인 미쓰비시, IHI, 스바루 등의 기업들은 이스라엘이 가자 공습에 사용하고 있는 F-35 전투기 제작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F-35 は韓国軍産基地そしてにあり米韓両軍が大量に
配備し、中国との緊張を煽っています。 F-35는 전투기는 한국 군산 기지에 미군과 한국군이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F-35 戦闘機はガザ・パレスチナで市民を虐殺し、東アジアでは台湾有事に出撃するため軍産基地に配備されています。 F-35 전투기는 가자와 팔레스타인에서는 시민을 학살하고 동아시아에서는 대만 유사 사태에 출격하기 위해 군산 기지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軍需産業に対し武器製造を止める戦いを日本から韓国からそして世界中で起こしていくことでガザの戦争と東アジアの戦争政策を一緒に止めていきましょう。 군수 산업에 대해 무기 생산을 멈추게 하는 투쟁을 일본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함께 일으켜 가자에서의 전쟁과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책동을 멈춰냅시다. 私たち電工は、この許さない戦い署名運動を、全世界の人々を集めた署名運動を、今行っています。 저희 젠코는 전쟁을 용납하지 않는 서명 활동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平和を願う市民の国際連帯の力で世界中からミサイルを抜き花を植えていきましょう。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국제연대의 힘으로 전 세계에서 미사일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꽃을 심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일본에서도 부산에서도 무기박람회 중단하라! 무기박람회는 살인무기 전시회 마덱스를 규탄한다! 네, 전 세계 곳곳에서 무기박람회가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만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곳곳을 다 가보진 않고 가본 곳도 있고 전에 들은 바도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무기박람회 때 그 행사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사고 파는 상인들과 고위 공무원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일본에서 열리는 무기박람회 행사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도쿄 옆에 있는 치바라는 곳에서 그 치바 롯데마리스 경기장이 야구장이 있는 그 바로 옆에서 열리는데요. 행사장 안에는 물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입장료가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30만 원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시를 보여주거나 이러진 않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마덱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무기박람회 행사장에서도 퍼블릭데이라고 해서 가족 단위 시민들 관람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수산업이 사실은 살인무기 산업인데 되게 친근한 이미지로 혹은 과학기술인 것처럼 아니면은 지역 일자리를 육성하는 어떤 경제정책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방위산업, 군수산업, 살인무기 산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려는 그런 포장 기술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많은 부산 시민들이 이 마덱스를 보러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무료 전시니까 또 어떤 재밌는 볼거리라고 생각하고 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서 이런 무기박람회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기 상인들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전쟁을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무기 상인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메르틴스라는 무기 상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사일이나 폭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자동차 회사,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만큼의 책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질 자하로프라는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 100년 전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 상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사람인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리스에 가서 잠수함을 판매합니다. 내 어머니가 그리스 사람이다. 내 몸에는 절반의 그리스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스의 잠수함을 판매하고 나서 그리스와 군사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가서 그 잠수함의 설계도를 팝니다. 무기상인들은 돈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은 아무거나 다 팝니다. 모든 것을 다 팔고 사람의 생명,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돈만 된다면 얼마든지 팔아넘깁니다. 바다도 팔고 우주도 팔아넘깁니다. 이번에는 우주 군사화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우주 군사화 로켓 발사 반대하는 사람들에서 활동하시는 김은실 선생님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을 지나시는 대전 시민 여러분, 대전에는 무기 공장이 있습니다. 한국하야 폭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정말 많은 생명을 살상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 공장이 만들어진 무기만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도 사고가 잦습니다. 지난 2018년, 19년 사이에도 인명사고가 2명, 4명에서 6명이 죽었습니다. 그 외에 정말 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게.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또 이 위험한 폭탄 공장을 저는 우리 동네에서 안고 살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한꺼번에 막 몰려가면 사고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폭탄 공장이 논산에도 있습니다. 논산 양촌리, 우리 생각하면은 꽃감, 딸기 하는 그 양촌리에 폭탄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반대를 하니 터지지 않는 폭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지지 않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터지지 않는 폭탄을 왜 만든대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곳을 견학했을 때 계속 빵 하는 갱음이 들리면 그 동네에 있는 새들이 한꺼번에 혹 나는 것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실험하는 이 과정에서도 정말 주변에 있는 새들이 깜짝 놀라 날게 되고 또 화재의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하나에서는 자꾸만 공장을 키워서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무기가 어느 나라, 어느 국민, 또 여성 아이들을 죽일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데 이것이 우리의 선진국,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죄짓는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 야구, 모두들 야구를 좋아하시죠. 부산 시민들도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가 요즘 야구를 아주 잘하는데 원래 참 야구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저는 이제 야구에 대한 마음을 접었는데요. 저는 야구장에 그 많은 관객들 앞에 갑니다. 가서 하나가 이 야구 뒤에 숨어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어떤 참혹한 학살 행위에 가담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가 열리면 야구장에 갑니다. 하나 이글스 파크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저희가 사는 유성구입니다. 여기에 고압가스 기반 우주 추진 부품의 실증 시험 제작 인증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우주기술 연구 활용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위험해서 압력 가스 시설, 폭발 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동안 설치할 수 없었던 이 시설들이 마을에 주변에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자유롭게 설치를 해서 이런 폭발 시험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 난리 났습니다. 이제 우리 유성의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한 발짝 앞서갈 수 있다고 전부 꿈에 들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주로 나아가는 우주 위에 만들어 놓은 무기이고 우주 위에 만들어 놓은 학살 도구입니다. 지구에서 죽이는 것이, 여기에서 싸우는 것이 부족해서인지 우주에서도 싸워보겠다고 합니다. 우주에서도 더 많은 사람을 죽여보겠다고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우리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야구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주는 모두의 집입니다. 우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생명들은 가족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백스코에서 마덱스라는 무기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무기박람회 마덱스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요. 특히 올해 마덱스에 이스라엘의 국영기업인 IAI와 또 이스라엘 해군 지휘부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정부,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학살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스라엘 무기회사가 이 마덱스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의 김한민영 캠페이너님께서 이게 왜 문제인지,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참여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한민영입니다. 날씨도 덥고 여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귀한 시간과 에너지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덱스 2025년은 5월 28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이 5월 28일이 어떤 날이었냐면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시작된 지 딱 6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뉴스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에 위치한 학교를 공습을 했습니다. 공습을 겪은 학교가 온통 불에 타고 있는 가운데 한 어린이가 홀로 불길 속을 헤매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저는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눈물을 지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난 2023년 이후 600일이 지나는 동안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5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학교, 병원, 식수시설,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활시설을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지만 이스라엘은 그 피난길에 오른 사람에게도 총을 쏘았고 난민 대피소에도 폭격을 내렸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완전 차단해버려서 수백만 명이 심각한 기아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집단 학살로 규정합니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리고 특정 집단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위협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는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라 철저하게 금지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산 백스코 앞에 와 있습니다. 마덱스 2025를 규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마덱스 2025는 올해 14번째로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올해 이스라엘 국영 방산 업체인 IAI 그리고 이스라엘 군의 무기를 납품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탈레스, 사프란, 사브 등이 부스를 운영하면서 무기 거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무기 회사들은 각국 군대와 무기 회사들을 만나면서 자기들이 만든 무기가 얼마나 최첨단인지 그리고 얼마나 살상력이 좋은지를 홍보합니다. 그리고 IAI의 부스를 가보면 컴뱃 프루븐이라고 하는 홍보 문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LB 시스템즈나 AI 등 다른 이스라엘 소속의 무기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홍보 문구입니다. 전장에서 혹은 실제 전투에서 검증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을 군사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점령하면서 또 최근에는 집단 학살을 2년 동안 저지르고 있으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무기를 사용해서 그걸 통해서 자사 무기가 검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덱스에서 이들이 홍보하고 있는 무기에서 우리는 범벅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피를 보아야 합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확인한 바로는 주최 측인 해군이 이스라엘 해군 합참 본부를 공식적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집단 학살 양상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과 관련 기업과의 무기 거래 그리고 홍보 행위는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을 위반한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마덱스 2025에는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 연루에 대한 일말의 책임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운영 주체인 부산시, 해군 그리고 해병대에게 무기 박람회 참여 기업 선정과 공식 인사를 초청하는 데에 있어서 인권 위험 평가를 실시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데서도 단 한마디의 답변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UN 기업가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정책 및 규제, 심사를 통해서 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이 국제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인권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을 맺게 된다면 그때 있어서 적절한 감시 활동을 해야 하고 특히 분쟁 지역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업에게는 공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여기서 지켜지고 있나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마덱스 2025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막대한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는 행사이고 부산시라는 지자체가 참여 주체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해군과 해병대가 운영 주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행사입니다. 단순한 민간 행사가 아니라서 국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인 무기박람회에서 최소한의 윤리적, 인권적 검토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를 매우 우려스럽게 만듭니다. 그 어떤 박람회보다 무기박람회는 인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도시를 파괴하고 생태를 파괴하며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는 그 무기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국제법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은 2013년 UN 무기거래 조약에 서명한 나라입니다. 이 조약은 재래식 무기가 학살이나 전쟁 범죄에 쓰일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한겨레 21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이스라엘에 팔아치운 무기의 총 수출액은 약 84억 원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는 한국이 서명한 무기거래 조약과 제노사이드 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팔지 말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덱스 2025 같이 다른 무기 박람회들에서도
이스라엘의 참여를 취소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프랑스에서 국제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프랑스 정부는 이스라엘의 참가를 금지했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해양 방산 전시회, 이 마덱스처럼 해양에 초점이 맞춰진 방산 전시회인데요. 유로 나발에서도 이스라엘의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마덱스 2025는 이 사례들을 똑똑히 보십시오. 주최 측인 해군, 해병대, 부산시, 더 나아가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공모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K방산은 난로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대선을 이제 별로 앞두지 않고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서 유력 후보들은 너도 나도 K방산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직접 만나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방산협력을 기대한다고까지 말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K방산의 흥행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최소한의 인권 검토, 인권 책임도 없이 무기 팔아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 사회의 태도가 두렵습니다. 무기가 잘 팔리면 팔릴수록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마덱스 2025가 지역과 국가 방산 산업의 수출 기회로 대두되는 지금 무기 산업의 인권적 책임에 대해서 시급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집단학살 공모국의 시민으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마덱스 2025는 가자 지구에 떨어지고 있는 폭탄을 응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기업 참가하는 마덱스를 규탄한다. 가자 학살 공범자인 마덱스를 규탄한다. 부마 항쟁 부산에서 이스라엘 해군지휘부 초청 웬 말이냐? 민주주의의 도시 부산에서 전쟁 장사 웬 말이냐?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1979년도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네, 부산입니다. 1979년 부산의 시민들이 군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80년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또 막아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의 기억을 품고 있는 부산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무기박람회가 열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부산 지역에서 환경과 생명을 위한 교사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김경애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김경애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더 크게 쳐주세요.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60년째 살고 있는 김경혜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 33년을 일했고 지난해 봄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1987년에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6월 항쟁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6월에 남포동에 나가서 독재 정권과 맞서서 싸우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최루탄을 많이 마셨는지 1987년 12월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3살 때부터. 그리고 저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사이좋게 어울려 살자는 것을 평생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덱스 무기 박람회에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그 다음에 아기를 이렇게 등에 태우고 이 무기 박람회를 보러 오신 부모님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오셨는지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원래 우리 결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나라를 세울 때 이념이 바로 홍익 인간 아닙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팔아서 다른 나라에 가난하고 서러운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데 쓰는 그런 무기를 파는 무기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현장을 아이들과 함께 보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까 잠수함 그 조종석에 어머니가 한 분이 너무 재밌겠다면서 자기 애한테, 유치원 다닐 만한 애한테 올라서 앉아보라 하니까 애가 싫어요 이랬어요. 그보다 더 어린 한 3살쯤 되는 애기한테도 여기 앉아볼래 하니까 애가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이런 데 데리고 오는 게 너무 슬펐고요. 그리고 저는 정토의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정토의 사상이 이겁니다. 맑은 마음, 좋은 벗, 그리고 깨끗한 땅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아주 아름다운 금수강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그냥 돈 하면서 성장만을 하다 보니까 이 금수강산이 이렇게 오염되고, 정말 길에는 차들이 온갖 길을 다 차지하고 골목길에 아이들은 뛰어놀 데도 없고, 너무나 그런 이 부산, 정말 부산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노인과 바다와 아파트만 남은, 그리고 찻길만 남은 이런 부산이 돼서 제 친구들은 많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자면서 그러는데, 저에게는 부산을 떠날 수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계곡, 바다, 섬도 있는 이 부산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산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저는 힘을 모아서 이 부산의 자연환경과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싶고요. 이런 어리석은 무기를 파는 이런 일은 이제 정말 멈춥시다.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그 피눈물 흘린 그걸로 돈을 벌어서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이제 이런 일은 정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마덱스 2025년 이것을 끝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의 무기 박람회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이 마덱스의 마지막 해가 되면 좋겠고요. 2025년이 롯데자이언츠의 2번째 우승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3번째인가요? 제가 응원한 팀 너무 여러 번 이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들려주신 김경애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백스코에서 지금 무기박람회 마덱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무기박람회가 무슨 행사냐면, 무기 파는 회사들이 부스를 차리고 자기가 만든 무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죽이고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를 홍보하고, 또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한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무기를 사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기서 팔린 무기가 전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학살하고 있는 현장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등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멘 내전과 시리아 내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군사 분쟁과 전쟁에서 여기서 팔리는 무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몇 명은 오늘 아침에 이 무기박람회 마덱스에 들어가서 어떤 무기들이 전시되고 있고 어떤 회사들이 무기를 전시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파는 무기가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쟁없는 활동가 주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박수. 네,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여기 엑스코 마덱스 전시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다크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다크 투어 가이드로서 제가 줌으로 가이드를 했는데요. 보통 다크 투어라고 하면은 어떤 비극적인 사건, 학살이라든지 죽음이 일어났던 장소를 관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백스코에서 학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왜 저희가 여기서 다크 투어를 진행했을까요?
바로 여기 죽음의 시장 마덱스가 무기 전시회이고 전쟁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덱스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여기서 거래된 무기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 전쟁이 시작되고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크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오늘 안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일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안에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LIG 넥스원은 정밀 유도무기나 아니면 유무인 복합체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LIG 넥스원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무인체계, 무인기라든지 여기가 해양 무기 전시회니까 무인 함정,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함 이런 AI 기반 자율 무기들을 많이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AI 요즘 우리가 챗 GPT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AI의 무기화와 군사화는 잘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AI 무기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인기나 함정, 비행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엔진 같은 부품들도 많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부품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위협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탱크든 배든 비행기든 모든 무기가 엔진이 있어야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엔진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국산으로 만들지 못했는데요. 작년에는 K9 자주포나 K2 전차가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는 팔지 못했던 나라들에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문일까요? 원래 저희가 K9 자주포에 독일산 엔진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학살과 인권 침해에 연루된 국가들의 금주 조치를 취해서 그 나라들로 수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엔진 국산화가 완성이 되면서 언론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에도 이 무기를 팔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기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학살이 일어난다는 명제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에서도 엔진을 만드는데 LM2500이라는 엔진을 만듭니다. 그 엔진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함정 95척 이상에 들어가는 엔진이고요. 한국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대전이 연고지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장 큰 무기 회사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이런 자회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 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하나가 인수하면서 한 계열사가 되면서 더욱 시너지를 일으켜서 무기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확산탄 생산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확산탄은 대표적인 비인도 무기인데요. 어떤 무기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큰 폭탄 하나가 터지면 그 안에서 작은 폭탄 수백 개가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확산탄 하나가 터지면은 수많은 민간인들이 군인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하고 또 볼발탄이 남아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상하기 때문에 아주 비인도적인 무기로 대표적으로 분류가 되고 대인지뢰와 함께 확산탄 금지협약, 대인지뢰 금지협약이 존재해서 전 세계 120개 이상의 국가가 확산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한화가 그런 확산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몇 년 전에 KDI라는 회사를 만들어 그것을 확산탄 생산 부분을 떼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가 완전히 깨끗한 회사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KDI에서 생산한 확산탄 탄약을 발사 체계가 첨부가 바로 한화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과 풍산도 확산탄을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IAI는 아까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IAI에서 만드는 하롭 자폭 무인기가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으로 사용되었고 최근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인기를 한국에서도 만드는데요. 대한항공이 여러분이 민항사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방위산업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1970년대부터 군용기 정비를 시작했고
요즘은 군용 무인기 개발과 생산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회사로 알고 있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제너럴 일렉트릭, 또 외국 회사 중에 롤스로이스 이런 자동차 인수 회사들도 사실 방산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HD 현대나 현대자동차, 기아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카이라는 한국 항공우주산업도 무인기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무인기와 항공기뿐만 아니라 위성도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주 군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은 사실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기 위한 기술이 결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기 위한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마덱스 무기 박람회에서 우주 군사화, 뭐 이스라엘 가자 학살 이런 것들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1인실 안에서 하실 교대 저희 8시간 하고 나와서 교대하려고 하는데 혹시 1인실 들어가실 그러면 너무 아프다. 자, 시연아. 네, 이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무기박람회 마덱스에 전시되고 있는 무기들은 단순히 첨단 과학기술의 어떤 작품이라거나 혹은 지역 일자리의 미래 먹거리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고 있고 다른 나라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역사를 가진 부산에서 한국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고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부산에서 이런 무기박람회가 열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덱스가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을 대표하는 행사가 되고 더욱더 번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발언이 다 끝났는데 혹시 참여자들 중에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지나가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그래도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시고 저나 아니면 이 옆에 이 현수막을 잡고 있는 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질 동안 제가 이야기와 구호를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구호를 일단 한번 외쳐볼까요? 부마항쟁의 도시 부산에서 전쟁 장사가 웬 말이냐? 가자 학살 이스라엘 초대하는 마덱스를 규탄한다. 전쟁 대신 평화를 무기박람회 중단하라.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이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마덱스라는 무기박람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무기박람회를 반대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기박람회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여타의 상품과는 다릅니다. 기업이 만들어서 소비자가 사고 파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는 데만 사용되는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무기들이 거래될 때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많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는 군사비 지출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요. 한국 돈으로 하면 10년 동안 1,300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이 600조, 700조 정도 되죠. 한국 정부처럼 굉장히 큰 예산을 가진 나라의 2년치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그리고 가자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 같은 무수한 전쟁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고 전쟁터에 사는 사람들, 시민들은 죽고 다치고 난민이 되어 자기의 살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전쟁이 바로 이곳 무기박람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덱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산 땅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마덱스가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확산할 수 있는 일들이 부산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지나가시면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생소하거나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무기 박람회 저항 행동이라고 쳐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왜 평화운동 단체들이, 왜 평화활동가들이 무기를 사고 팔지 말자고 하는지, 무기 대신에, 전쟁 대신에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자고 하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궁금하시면 저희에게 물어보셔도 좋고,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마덱스 반대 이렇게 검색해 보셔도 좋고, 저희가 하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산에서 전쟁 장사가 아니라, 전쟁이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 부산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마덱스가 2년마다 열리는데 내후년에는 마덱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서 마덱스 대신에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부산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 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는 희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요. 하나는 한화 오션의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 우주 산업과 지금의 이 전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화 오션의 노동자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냐고 하면은 금속노조의 김형수 동지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한화 오션의 하청 노동자입니다. 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아시나요? 땅에 안 계십니다. 땅에서 30m 떨어진 철탑에 올라가 계십니다. 지금 80일이 넘었습니다. 그 철탑 위는 한 평도 되지 않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곳에 발만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80일이 넘게 올라가 계시는 분이 한화 오션의 하청 노동자입니다. 왜 올라갔냐고 하면은 한화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한화 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보너스, 그것도 이제 자신의 임금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굉장히 땜빵 하듯이 그냥 뭐 명절 상여금 이렇게 아주 나누어서 찔끔찔끔 주고, 이것을 요구한 지가 15년이 됐는데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업 노동을 하다가 470억 원에 상상이 되십니까? 5명의 노동자가 470억 원의 손배소 소송을 3년 동안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철회하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는 곳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80일 동안 모른 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고 기업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다크투어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마덱스 다크투어에 다녀오신 분들 혹은 홈페이지를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안에 한화 오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군함도 만들고요. 그리고 무인 잠수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람을 죽이는데 이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런 한화가
또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한화가 정말로 각성해야 하고 지금 이런 식의 무기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한화가 이렇게 사람 죽여서 번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부풀리고 계열사를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흥분해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네, 한화 계열사가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60개가 넘습니다. 네, 거기에는 한화금융그룹을 포함해서 네, 한화 시스템, 아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모회사인 한화 시스템이 있고요. 예, 그런 한화 오션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사람 죽여서 번 돈을 잘 운영하고 부풀리고 돈놀이를 하는 거죠. 돈놀이를 한화금융그룹에서 해서 자신들의 그 사업 덩치를 점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 또는 여기 이 목소리를 들으신 그리고 듣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신 시민분들은 한화의 이런 성장을 막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이 무기 박람회, 한화가 거의 주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그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IAI, 그러니까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이 왜 왔는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 올리고 있는데도 여기에 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 기술을 한국과 공유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할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이스라엘은 아주 긴밀한 공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IAI가 여기에 참가한 것을 규탄하는 만큼 한국 정부를 규탄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 규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길어지면 힘드시니까 네.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배운 건데 지금 그 발사체가 있잖아요. 우주 산업에서 뭔가 위성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공위성을 심기 위해서 이렇게 우주로 발사하는 그런 물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발사체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가 필요합니다.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인데요. 이 고압가스는 그 인체 유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률도 높은데요. 사고 발생 시에 지역 주민과 노동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기술은 규제 자유 특구라는 그런 명목 하에서 그 현실적인 영향 평가나 안전 대책도 없이 실험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우리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 굉장히 선진국이 되면 그런 선진적으로 그러니까 선진적으로 그 산업과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국격이 올라가겠다. 너무 좋다. 이렇게 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시민 모두를 해칠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정보 공개를 하라는 요청을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산업이 이런 식으로 우주 산업 경제 특구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인간, 비인간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질 수 있고요.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파괴적이고도 비민주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겨우 탄핵 막아냈는데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파괴적인 사업 용인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지금 이 무기 박람회 반대뿐만 아니라 전쟁 산업, 우주 산업 모두를 반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무기 기업은 우주 산업과 전쟁 산업 당장 중단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말씀해주신 희음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전쟁 무기, 특히 공격형 전쟁 무기는 되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교묘하게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에 우리의 삶을 끌어들이는 군사주의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교묘하게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들에 맞서서 저항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산 지역에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활동을 하시는 김현태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맞서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전북 부산에서 온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서 온 김현태입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부산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 전쟁 무기 박람회에 오신 어르신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한 합리적인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군대도 필요하고 무기도 있어야 나라를 지키지 왜 이런 걸 반대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외세로부터 내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죠. 그리고 무기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저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비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군산에는 미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380만 평의 미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장을 해마다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주변에 644세대를 내보내고 몰아내고 70만 평에 따른 이건 엄청난 땅을 주한미군한테 공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미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새만금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 100만 평이라는 이 땅에 미군의 제2활주로를 지어달라고 주한미군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 지역과 전라북도 도민들 일부는 새만금 신공항 이것을 백지화하기 위해서 지금 3년 이상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주 환경청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부르짖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이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전쟁 기지를 확장하지 말라.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군산 시민들을 더 이상 몰아내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태어난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막아내야 합니다. 현재 군산 미군 기지는 F-16이 60여 대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 미군들과 한국의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몽땅 오산 기지로 다 보내고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배치하겠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이것은 결국 새만금 신공항을 확장해서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군산 미군기지 사령관이 군산시장 문동신 당시 시장한테 새만금 지역에 미군기지 제2활주로를 지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문서는 제 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부는 제2활주로를 8천억을 들여서 2,500m짜리 활주로 하나를 더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공항이 15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2조 원 플러스 알파 100조 원이 들어갈지 200조 원이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부산에도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기술상 어렵다. 그래서 더 기한을 늘리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5천만 명의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공항을 지어서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자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정의당 의원이었던 김종배 의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제주 2공항, 흑산공항, 군산 새만금 신공항, 서산, 강원도, 경기도 북부 포천, 백령도, 울릉도, 대구공항 이렇게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항을 더 많이 지어서 전쟁기지를 많이 짓는다고 그것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 농민들,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이 전쟁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만들고 우리의 옷을 만들고 우리의 집을 만드는데 그 노력과 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전쟁 무기는 이제 녹여서 호미와 쟁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여러분, 전국의 많은 시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전쟁 무기 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서 돈벌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언제 어느 때 전쟁 무기에 미사일에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에 경찰과 시민과 공무원과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일본과 대만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야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만이 우리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전쟁 반대, 전쟁 무기 반대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부산 시민들과 혹은 여기 오늘 집회 참여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자원해 주실 분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늘 없죠. 네,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이어갈 테니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을 그동안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정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추모했고, 한국의 유력한 정치인들, 대통령 후보들도 프란체스코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보통에는 중립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되게 애도를 표했었는데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 말들 중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규탄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대 군수산업이다. 부유한 국가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를 버텨내는 하나의 방법은 더 강해지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무기는 오로지 이에 대비하는 수단일 뿐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군수산업은 파괴의 산업이며 전쟁의 산업이고 전쟁 중인 세상의 산업이다. 불과 한 세기 만에 우리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더불어 부유한 국가들이 자기 무기를 최신화하는 세계의 전쟁이기도 한 오늘날의 전쟁까지 무려 세 가지의 세계대전을 겪고 있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무기회사에서 일을 하면 안 되고 무기산업에 종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남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존경받는 종교의 큰 스승님으로서 굉장히 무기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가 존경하는 많은 선인들이 비슷한 말을 남겼는데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사람이죠. 도덕경을 쓴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는 상서로운 물건이며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이를 멀리해야 한다.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면 가장 빠르게 끝내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승전군 맞듯이 잔치하듯 맞이하면 안 되고 마치 장례식을 치르듯 맞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전쟁과 현대의 전쟁은 여러모로 다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꿰뚫은 노자의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야기처럼 현대의 전쟁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 군수산업체들이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 특히 이 군수산업체들은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북반구 국가들에 모여 있습니다. 미국, 영국, 한국,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의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자원을 착취해서 무기를 만들어 또 그 가난한 나라에 팝니다. 그리고 그 전쟁 무기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쓰이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난민이 되도록 만듭니다. 난민이 되어 결국 세상을 떠도는 예멘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을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난민으로 만드는 책임을 가진 나라들은 제대로 난민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도를 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었고요. 예멘 내전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화 기업이 만든 세열수류탄이라는 것이 그리고 형궁이라는 무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멘 정부군에서도 쓰이고 또한 예멘 반군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군과 아랍에미리트군에게 빼앗은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멘 내전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멘 사람들이 난민이 된데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두의 책임이 있지만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온 예멘 난민들을 우리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00여 명 가운데 단 2명만이 난민으로서 한국 땅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를 팔아서 한국 기업들이 한국의 군수산업체들이 한국산 무기를 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이것을 K방산의 쾌거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BTS가 혹은 손흥민이 굉장히 잘해서 외화를 벌어들인 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겠죠. 하지만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무기를 팔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만약에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후복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전쟁터에 무기를 팔아서 한국 사람들이 서로 무기로 죽고 싸우고 다치게 하는 걸로 돈을 벌는 외국 기업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네, 전범 김일성을 처단하라고 하셨는데 북한도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명백히 반대하고요. 한국 정부나 북한 정부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는 반대합니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북한 정부, 미국 정부, 중국 정부 모든 정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기 산업을 지원하고 전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부마항쟁의 기억이 있는 이 부산에서 여기서 전쟁 무기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의 기억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야기를 이어가 주실 분이 없을까요? 제가 화수분은 아닌데 구호를 좀 외쳐볼게요. 네. 전쟁 장사 중단하라! 마덱스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부산은 민주주의의 땅! 전쟁 장사 중단하라! 중단하라! 가자지구 학살 이스라엘 기업 참가하는 마덱스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전쟁 대신 평화를 무기박람회 마덱스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용석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나왔고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무기를 반대하고 전쟁을 멈추기를 바라는
평범한 시민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부산에서는 마덱스라는 이름의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함이 전시되고 무기가 거래되고 수출 계약이 자랑스럽게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기를 자랑하는 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일 수 있을까요? 무기는 사람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언제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들어 팔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바로 무기산업입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안에 들었다며 스스로 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무기가 팔려나간 곳에서 누가 죽고 있는지, 그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복무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무기를 들고 서로 겨누는 현실입니다. 팔레스타인, 미얀마, 예멘, 우크라이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전쟁도, 그 어떤 폭력도 사람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요. 우리의 세금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이익을 얻는 이들의 잔치에 우리가 모두 초대받지 못한 채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기를 키우는 세상과 생명을 키우는 세상 중 전쟁을 당연하게 여기는 질서와 평화를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이 함께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을 반대한다! 마덱스를 멈춰라!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무기 산업이 아니라 평화를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서로를 겨누면서 있는데 우리만 무기를 내려놔서는 괜찮겠냐.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야지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어떤 불안감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관총들 다 아시죠? 기관총을 처음 만든 사람이 게틀링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시대의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은 미국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미국 시민끼리 서로 총으로 쏴 죽이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막강한 위력을 가진 무기를 만들면 그 위력으로 한쪽이 승리를 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틀링 기관총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게 바로 기관총의 탄생인데 역설적이게도 기관총으로 인해서 전쟁이 더 길어지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저희는 강한 무기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생각의 선의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선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강한 무기의 도입은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전쟁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강한 무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무기가 아닌 다른 수단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역사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고 있고 무기 산업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처럼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만의 시선은 아닙니다. 국방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쓴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요. 그 선생님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과 뇌물로 매수한 현지 정보원들의 다국 간의 정보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거짓 정보와 언론을 동원한 여론 조작은 기본이고 주변 이해관계자들을 뇌물로 길들였다. 군수산업체들이 이랬다는 말이죠. 영국, 독일, 프랑스와 러시아, 발칸반도 국가 군부와 정부에 매우 과장되거나 때로는 사실이 아닌 상대 국가의 군비 확장 정보를 전달하면서 전쟁의 공포를 과대하게 조성하고 교묘하게 전쟁을 유도했다. 그 결과로 대체로 각국이 군비 예산을 증액했고 신규 무기 개발 또는 구매 사업의 발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하면은 군수 산업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이
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평화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군수산업체들만 돈을 벌고 각국은 그 비싼 무기를 사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세금을 쓰고, 반대급부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 쓰여야 될 국민 세금이 우리의 평화와 안전과 복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 낭비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그 박영윤 교수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군용차와 기동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전투기나 함선 등 해양 무기 체계들까지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생산 가능한 산업화 시기에 맞춰 발발했다. 즉, 이를 우연이라 보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 즉, 군수산업의 대량 생산 시스템이 대규모 무기들을 대규모로 소비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전쟁이었고, 이는 현대 산업화의 산물이 세계대전 발발에 보이지 않는 압력과 요인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평화주의의 시선을 가진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조차도 과도한 군비 경쟁이 군수산업의 경쟁을 부추기고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돈을, 무기를 사는데, 사고 파는데 들어가는 돈을, 그리고 백스코에서 열리는 마덱스 같은 무기 박람회에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부산광역시의 세금과 예산을 이런 곳에 쓰는 게 아니라 복지와 교육과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평화,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와서 백스코 앞에 와서 마덱스를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한두 번 정도만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국 모임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부산 평통사 우리 세 분이 왔네요. 저 포함해서.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신차범이라고 합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비약적 확산 일로에 있는 바, 이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 등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구별, 인도, 비례성에 어긋날 수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 군수산업은 억제 정책과 한미연합의 맞춤형 억제 전략 작전계획 502와 같은 선제 공격 전략과 작전에 기반한 것으로 초공세 무기의 과도한 보유와 생산에 여기에 근거하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달라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남북 모두 억제 힘에 의한 평화를 도모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핵 대결의 전장이 되어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이 확산, 고착되고 있음을 저희 모두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트럼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대결 전면화 전략에 따라 한국의 조선산업을 활용한 MRO 문제도 언급하고 부산 경남 지역의 미군의 해군 군수 기지로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마덱스는 이 같은 본질을 은폐한 채 억제 정책을 홍보하며 대중의 인식을 호도하는 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서는 핵과 동맹, 억제는 한몸으로서 회귀해야 합니다. 이 점을 역설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방위 군수 산업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함께 오신 분들 성주에 혹시 사드 기지 아십니까? 사드 기지는 걔네들이 땅만 했을 뿐이지 결코 한국 이 땅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사드 미사일은 중국의 방어용, 걔네들이 엄밀하게 측정한 결과 성주 알마산 그 정상에 순수하게 우리 땅, 우리 금수강산을 그냥 준 거예요. 그 아름다운 저희 땅을 그 자연을 파괴해가면서 사실 그런 땅을 너무 안타까운 저희가 매달 사드기지 앞에서 그 투쟁 평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나갑니다. 당번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제 구호 한마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사드 해주시고 사드가요 평화운동 평화온다. 예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는 그늘이었는데 햇볕이라서 되게 힘드시죠, 다들? 혹시 마지막으로 난 얘기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실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얘기하고 싶어도 마이크 안 드립니다. 소개해 주시면요. 저도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이고요. 예, 한쪽에서는 마덱스가 열리고 있고 무기로 얼마나 사람 많이 죽이는지 보여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대한외과 학술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법과 사람 살리는 법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공습을 한 것이 바로 학교와 병원 아니었습니까? 병원의 환자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의사들이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을 그렇게 파괴해 왔는데 한쪽에서는 외과대학 학술회가 열리고 있으니 정말 신기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 강대국들, 영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도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들이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전쟁이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각국에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해서 맞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국이, 유럽의 각국이 이스라엘에 군사행동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150만 명의 방글라데시 민중들이 상가에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티르키예, 파키스탄, 그리고 런던에서도 50만 명 가까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이 팔레스타인 시위 문제로 하버드 대학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시위가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지, 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기 위해서 맞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 모아서 싸우는 것이 지배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정작 한국 정부가 이렇게 사람 죽이는 무기를 보여주는 박람회를 한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부산에서도 매우 많은 무슬림들, 중동의 시민들도 여행을 해서 옵니다. 그분들에게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이 공습해서 파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이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참담하고, 이런 전시회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시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용감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연대하지 못하고 이런 전쟁 무기를 보여주는 것은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무기 박람회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크게 팔레스타인 시위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미국에서도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서방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해서 벌어진 사태인 만큼 더 많은 국가들에서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함께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구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싸우고 있다. 마덱스를 멈춰라. 멈춰라.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마덱스를 멈춰라. 멈춰라. 감사합니다. 네, 힘찬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2시간 가까이에서 또 계속 서 계셔서 많이들 피곤할 것 같아서 오늘 집회는 이걸로 마칠게요. 저의 바람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람은 아마 저희가 마덱스, 무기박람회 마덱스 반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오는 게 올해가 마지막이 되기를. 그렇죠. 내후년에는 마덱스 반대가 아니라 더 재밌는 걸 즐기러 부산에 내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가 3번째 우승하는 해가 되기를 또 올해 바라고요. 어차피 우리 팀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그 2가지가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마덱스 올해로 끝, 롯데 올해 우승, 2가지가 꼭 이루어지면 좋겠고, 구호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민주주의의 도시 부산에서 전쟁 장사 중단하라. 중단하라. 살인무기 판매하는 마덱스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거래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